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광주 지역 내 빈 상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공무직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포항시가 포항꿈 트리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합니다. 흑막이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 바닷물이 10m 깊이 이상 들어차면서 안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광주 지역 내 빈 상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택지지구는 물론 광주의 중심 상권인 충장로와 금남로의 상가 공실률도 늘면서 곳곳에서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 효천 1지구 상가 유리창에 임대 광고가 붙었습니다. 건물 1층 대부분이 빈 건물도 많습니다. 2년여 전인 지난 2020년부터 상가 임대에 들어갔지만 가게를 하겠다는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입주하고 나서 어느 정도 형성되고 하려고 할 때 와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영향이 컸죠. 최근에는 광주 도심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생겨났고 효천지구에 들어올 예정이던 광주 지하철 2호선 3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임대 문의는 더 저조해졌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단지 내 상가나 앞에 그 상가로 옮겨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나 내년 2월까지는 여기가 조금 입주 손님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광주 최대 상권 중 하나인 금남로 충장로 상권도 10곳 중 3곳이 비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점도 철수하고 오래된 음식점들도 떠나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는 임대인들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아니, 없는 건가요, 아예? 예. 권리금이 2억 5천이었는데요. 권리금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권리금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충장로 금남로 지역 공실률은 3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9년 16.7%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24.2%, 올해는 26.6%까지 증가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상가 거래 침체 또한 한동안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올해 2차례나 크게 오른 가운데 농수산업용이 인상폭이 커서 농민과 어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남도는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꽃농사를 짓는 임경원 씨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우스 난방기를 돌리려면 전기를 써야 하는데 올해 2차례나 요금 인상돼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농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기에 비료값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전기료까지 지금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이동웅 씨도 요즘 전기요금 부담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이 연초 월 900만 원대에서 최근 1,200만 원대로 늘었습니다. 비용 부담이 커져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인상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더 인상은 저희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요금 현실화에 나서 지난 4월과 10월 2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용도와 상관없이 킬로와트당 각각 4.9원과 7.4원 등 일률적으로 12.3원을 올렸습니다. 정액 인상된 탓에 농사용의 인상률이 36%에서 74%까지로 다른 용도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나 높습니다. 부담이 커진 농어민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전기료 인상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과 인상률 조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내에는 사회적 연대와 공익을 실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여러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마포구청 광장에서 이런 NGO 단체들이 모여 박람회와 바자회를 개최했는데요. NGO 주요 사업을 홍보하고 시민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7개의 관내 비영리 단체와 자원봉사단체, 복지기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비영리 단체의 사업 홍보와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기관별 봉사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공익과자회 운영, 자원봉사 체험 및 테마 행사, 재능기부 공연 등 부대 이벤트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먹거리도 풍부하고 겉절이하고 알타리도 직접 자원봉사 캠프장들이 담아갖고 떡볶이도 팔고 부침개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옷 같은 거 다양한 게 많아서 많이도 샀어요. 또 장애인에 대해서도 너무 정보를 알고 휠체어도 체험해보고 다 해봤어요, 저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오픈한 센터라서 좀 센터 홍보 목적으로 왔고요. 부스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센터가 생겨서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만들므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NGO 단체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제1회 마포구청장배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3일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제1회 마포구청장배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마포구가 배출한 산악인 고 박영석 대장의 탐험 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들에게 도전 정신을 물려주고자 산악문화체험센터 개관 1주년을 맞이해 개최됐습니다. 대회에는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인과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단체전 오픈 경기와 개인전 온사이드 경기를 치르며 실력을 뽐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 열정적으로 목표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도서관, 전시 안내, 취사, 주차관리 등 공무직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대전시가 제4회 공무직 공개 경쟁 채용을 실시합니다. 이번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은 일반 전형 16명, 고령자 친화직 전형 16명, 총 32명이며 일반 전형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고령 친화직 전형인 청소, 주차관리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부 채용 분야는 도서관, 전시 안내, 검침, 차량 단속, 수목관리, 시설관리, 취사, 청소, 주차관리 등이며 응시 원서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전시청 민원 접견실에 접수해야 하고 등기 접수는 11월 16일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세부 시험 일정, 채용 분야별 주요 업무, 근무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대전시청 운영지원과 단체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올 가을 평년에 비해 적은 강수량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전시가 가을철 산불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전시가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본청과 각 자치구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등산객이 많은 보문산 등을 중심으로 산불 취약 지역에 산불 감시원 191명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식장산, 계족산 등 산 정상에 설치된 조망형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20대를 포함해 125대의 감시 카메라를 가동해 실시간으로 산불 발생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한편 최근 10년간 대전시에서 발생한 산불 68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7건이 가을철에 발생했으며 산불 발생 원인 중 절반 이상이 입산자 실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4일 대구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미분양 등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미분양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 사업자의 건의사항을 듣고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 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을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올해 7월과 9월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와 북구의 추가 지정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했습니다. 대구시와 안동시가 안동 이맛댐 맑은물 공급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안동시가 2일 안동 이맛댐 맑은물 공급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안동시는 대구시의 맑은물 공급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안동시의 국비 재원 등 기금 지원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동 이맛댐 물 공급 국가 상수도 정책 반영과 낙동강 수계 안동 이맛댐 주변 규제 완화, 수질 증진 제도 개선, 대구 신공항 안동 간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안동시는 맑은물 공급과 상생 발전 정책을 조율 구체화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 계획 반영 등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앞 기존 블록을 걷어내고 국비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하는 생활 밀착형 실외정원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지난 4월 CC 설계 완료 후 6월에 착공에 들어갔고 31일 준공함으로써 생활권 내 유후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휴양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조성 면적은 약 2,100제곱미터로 자연스러운 곡선을 활용한 디자인을 통해 자연 담소원, 참여정원, 물결광장 등이 조성됐습니다. 또한 칠지화 등 교목 6종과 수국 등 관목류 및 초화류 4,970종이 식재됐습니다. 특히 참여정원에는 주민의 참여와 정원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평창정원사가 설계 및 식재에 참여했으며 군은 해당 테마정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숲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생활권 정원을 제공하며 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현재 조성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민선 8기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충북도가 60%, 교육청이 40%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전격 합의됐습니다. 충북도와 교육청의 원만한 합의로 진행됐으며 이번 합의로 2023년도 식품비 단가가 지난해보다 27.5% 대폭 인상됩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충북도 내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 대표도서관 설립을 비롯한 공동협력 제안 사업을 건의했고 윤건영 교육감은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작은 대화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최초로 외로움 극복을 위한 대화 기부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도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화 기부 운동은 작은 대화를 통해서 대화 요청자는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위안을 받고 대화 기부자의 관심과 조언이 치유로 이어지는 운동입니다. 이날 행사는 경상북도 대화기부 운동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범도민적 인식 공유를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 기부자, 지역대학, 단체, 기업, 일반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출범식은 대화기부운동 경과보고, 대화기부 대표자 서약, 특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지금까지의 경제적 최저계층에 대한 현금 복지 위주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대화 기부를 통한 마음 복지로 복지 틀을 대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전문가, 특정 단체뿐만 아니라 기부자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경북도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따뜻한 동행이 전 국민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입니다. 특히 도내대학과 연계해 안동대학교에서는 대화 코칭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동대학교에서는 맞춤형 대화 기부 앱을 개발하는 등 마음건강 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2050 탄소중립 비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4일 경북 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를 비롯해 배한철 경상북도 의회의장 및 관내 유관기관장,
시민단체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2050 탄소 중립 비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기업 및 도민들의 참여 협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탄소 중립을 위한 지역 산업구조 대전환을 통해 산업단지에 대한 대개조 사업을 통해 탈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수소 연료전지 보급 사업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의 선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다양한 기술 개발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동 옛 북구청 자리에 청소년, 청년을 위한 새로운 문화놀이터가 들어섰습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여러 분야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고 또 때로는 잠시 쉬어가기도 하는 일석이조의 공간이 될 텐데요. 포항 꿈트리센터 개관 소식 전해드립니다. 29일 포항시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화 복지 놀이터 포항 꿈트리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개관식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을 비롯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포항 꿈트리센터는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19년 착공 후 약 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개관했습니다. 옛 북구청 자리에 건립된 꿈트리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205억 원이 투입됐으며 청소년재단 및 청춘센터 사무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년 창업 플랫폼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스마트 창의 메이커 교육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교실, 4차 산업교육실 등과 함께 활동 체험 공간 내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이용자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도울 예정이며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시는 포항 꿈트리센터가 지역 청소년 및 청년들의 배움터이자 휴식처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구도심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를 두고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흥에서는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군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장흥 군의회가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를 논의하기로 해놓고 주민들 몰래 집행부 가는 조례안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장흥 농민단체와 사회단체 회원들이 장흥군 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장흥군 의회가 주민들을 속였다고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이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관련 조례를 장흥군 의회가 논의하기로 해놓고 정작 집행부가 낸 조례를 몰래 의결했다는 겁니다. 주민권을 묵살하고 집행부의 풍력 태양광 개발 행위 관련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다. 장흥군 의회는 축협의 자원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 의결이 불가피했다며 다시 조례를 개정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1년 후에도 개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을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민들은 의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기준을 의도적으로 낮추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대상 토지와 이격 거리 등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주민 발안했습니다. 하지만 장흥군 의회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정의 집행부안을 의결한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조례 제정으로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합니다. 물 절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제한급수가 현실이 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수돗물의 60%를 책임지고 있는 화순 동복댐. 11월이면 보통 60-70% 이상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저수율은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초에 촬영됐던 동복댐의 모습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동복댐의 경우 저수량이 7% 미만이면 광주로의 상수도 공급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광주시가 동복댐의 일일 취수량을 30만 톤에서 지난해 대비 3분의 2 수준인 20만 톤으로 줄였지만 지금의 물 소비량이라면 내년 2월 말쯤 제한급수 기준치인 7%까지 저수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복댐에서 근무한 지 12년째인 관리자도 여지껏 처음 보는 수위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수위가 내려가면은 이렇게 닦아가지고 잘 보이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수위 이하로는 내려가들 안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닦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위가 적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순천 주암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재 주암댐의 저수율은 35% 수준으로 예년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암댐은 지난 8월 30일부터 2달 넘게 가뭄 대응 단계 심각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은 용수 공급 조정 기준 4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미 하천 유지를 위해 흘려보내는 물은 전부 줄였고 농업용수 공급도 50%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지금의 저수량이라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도 20% 줄여야 하지만 지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현재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물 소비량을 줄이기로 하는 합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상에서는 이제 생공용수나 이런 부분들은 심각 단계에 들어가면 20% 정도 감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사용하시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주는 30년 전인 지난 1992년 12월 21일부터 1993년 6월 1일까지 156일 동안 했던 제한급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흑마기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 바닷물이 10m 깊이 이상 들어차면서 안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집안 침하로 인한 추가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마치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현장 바로 옆 건물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흑마기 벽이 무너지며 공사 현장에 바닷물이 유입된 건 어제 오후 4시쯤. 37층에서 43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4동을 짓는 현장은 바다와 인접한 곳입니다. 시공사 측은 사고가 나자 바닷물 유입 구간을 흙으로 메우는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이 바다를 매립한 곳인 만큼 인근 아파트와 상가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다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피해가 많아. 민관합동조사단은 흑마기 벽이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대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설계 변경을 통해 흑마기 벽 공법이 바뀐 이유와 이번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붕괴에 대한 위험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설은 초고층 건축물은 안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기 전인 2017년 4월에 건축 심의를 받아 지하 안전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시공사의 보강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장과 인근 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닷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섣불리 공사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름째를 맞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파업을 해결해야 할 버스회사 대표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아예 휴업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목포 상임회장이기도 한 버스회사 이한철 대표는 법무부 산하의 범죄예방단체 회장을 10년 넘게 맡아왔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됩니다. 목포 시내버스 임금 체불에 대한 노조의 고발은 최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한철 대표가 목포 상임회장과 함께 법무부 산하의 민간단체인 범죄예방위원회 목포지역 협의회장을 10년 넘게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가 검찰과 협력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범죄예방협회 협의회 회장을 한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당장 그만두게 해야 하면 물론 검찰도 시민들의 이 눈초리가 어디에 쏠려 있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목포시와 시의회, 버스회사, 노조 등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이한철 대표가 체불임금 24억 원과 체납된 가스비 21억 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휴업하겠다고 말해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임금하고 체불된 거, 미납금 같은 거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회사 운영을 못하겠다. 그거를 지원하지 않은 이상 회사 운영 못하니까 자기는 우선 휴업을 하겠다. 혹시나 목포 상공회의소 회장과 범죄예방단체 회장이란 지위가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거리입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들이 행정안전부에 올린 주요 현안 사업 상당수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되거나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미래가 걸린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남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들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린 11개 사업 중 무려 6개가 반려되거나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도 우병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과 광양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은 적정 혹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순천 노인복지타운 건립, 한평 스포츠타운 건립, 여수 시립박물관 사업 등 6개는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운영수지 재분석,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재산정 등이 재검토나 반려 사유였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연말이라 보수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것 같다며 내용을 보완해 내년 2월 다시 심사를 받아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7개 사업으로 올려 6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1개 사업은 반려됐습니다. 인공지능 펀드 조성과 AI 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사업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탄력을 받게 됐고 반려된 경찰청 상무로 도로 사업은 보완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그 사업비가 좀 달라졌으니까 그 내용에 맞춰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다시.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예산 편성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에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극을 피하고 기억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회피가 반복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힘들지만 작은 것부터 점차 직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